자, 오늘은 그 전반사와 강통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굴절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이 상당히 관련이 깊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오늘 하는 이제 학습 목표는 파동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교과서 152에서 15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전반사 내용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요 3단원에 나오는 이제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이 부분이 좀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마스크 껴라, 안기선. 자, 우선 전반사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빛이 물에서 공기로 입사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에서의 빛의 속력과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은 다르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굴절을 한다라는 것은 그 매질의 경계면에서 투과하는 것이고요. 모든 빛이 다 투과해서 굴절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반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빛이 입사를 해서 그 중에 70이 굴절했다면 30은 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 경우에도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반사와 굴절이 모두 일어납니다. 일부는 굴절하고 일부는 반사를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입사각을 더 크게 해볼 거예요.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굴절의 법칙 배웠죠.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인데 V1과 V2는 안 바뀝니다. 그러면 세타1이 커지면 세타2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세타1이 커지면 사인 세타1이 커지니까 사인 세타2가 커지고 그 말은 세타2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굴절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세타1이 커지면 세타2가 커져요. 요게 세타1이고 요게 세타2가 되겠지. 그런데 요 입사각 세타1을 계속 증가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세타2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순간이 전반사에서 핵심이 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순간을 경계로 하여 이 순간의 이 각도보다 입사각이 더 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굴절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굴절각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 굴절각이 1보다 크다라는 이제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굴절의 법칙에서 굴절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다와 같은 의미가 되게 됩니다. 방금 한 말 이해했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 쪽으로 빛이 입사를 할 때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게 되는데 입사각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보다 입사각이 더 커지면은 굴절각이 90도보다 더 커질 수는 없고 수학적으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자연에서는 굴절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전부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사라고 합니다. 이때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을 세타 C 혹은 IC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인계각이라고 합니다. 미친놈이라고? 도를 지나친 놈이네. 도레미니까 도를 지나치면 미잖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아, 뭘 맞아? 맞으면 아파. 맞아요. 틀리잖아요. 자, 그러면요, 그 빛이 요 인계각보다 크게 입사하면은 전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사가 되는 범위는 요 범위가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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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위에다가 좀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위에다가 제가 필기를 할게요. 요 바로 위에다.
요 장면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 전반사 문제 풀 때는 딱 요걸 그려놓고 풀어야 될 때가 많거든요. 네. 여기다 적을게요.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 잘 되는 조건. 자, 전반사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다, 좁다? 잘 좁다. 좁지 않다. 넓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맞아요. 그래서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임계각이 크다, 작다? 작다. 네, 바로 정답입니다. 임계각이 작다라는 겁니다.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거는 임계각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자, 임계각이 작다라는 거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그리고 임계각이 작으면요, 임계각하고 굴절각 90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90도가 무조건 커요. 그럼 임계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각도의 차이가 크죠. 네. 그럼 그 각도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두 매질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의 차이가 V의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속력의 차이가 크고요. 속력의 차이가 크다는 건 당연히 굴절률의 차이가 역시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전반사가 잘 된다 라는 것은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다. 그것은 임계각이 작다. 그것은 두 매질 사이의 속력의 차이가 크다. 두 매질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크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모든 표현을 다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같은 의미로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필기를 안 했지만 이건 그냥 말로 설명하고 항상 넘어갔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해서 제가 별도로 필기를 합니다. 그럼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이 상황이 중요하다 했죠?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빛의 경우니까 빛은 굴절률을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굴절률로 법칙을 쓸 건데 요 물에서의 속력을 V1, 공기에서 속력을 V2. 물에서의 굴절률을 N1,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N2라고 쓸 겁니다. 우선 대소관계부터 먼저 정리하고 굴절의 법칙 써볼게요. 대소관계 정리해보면 자, 보세요.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자,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 임계각이에요. 그럼 임계각하고 굴절각 90도하고 비교하면 무조건 90도가 더 큽니다. 따라서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가야지만 임계각이 존재하고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치면 임계각보다 90도가 더 큽니다. 그럼 굴절률은 거꾸로죠. 그래서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굴절률로 치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가야지만 임계각이 존재하고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반사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요 굴절의 법칙으로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임계각인 상황에 대해서 굴절의 법칙을 써보면 N1 사인 임계각은 N2 사인 90도가 됩니다. 그럼 사인 90도가 얼마고? 1이죠. 따라서 사인 임계각은 N1분의 N2가 되고요. 네. 요거를 이제 속력으로 바꾸면 N1은 V1분의 C, N2는 V2분의 C니까 V2분의 V1이 되고요. 요거 사인 임계각이 해가 존재할 조건은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계각이 존재할 조건은 굴절률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만 임계각이 존재할 수 있고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돼요. 예.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은 굴절한다는 거고요. 근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굴절이 안 된다는 거고 전부 반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반사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인계각이 존재할 조건이고 최종적으로 입사각이 인계각보다 크면 전반사를 하게 됩니다. 더 어디 갔노? 각종자 여긴 왜 다 여기로 갔노? 자 그럼 전반사는 모습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빛이 물에서 이제 공기 쪽으로 가잖아요. 하면 요거는 지금 굴절도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수직으로 입사하니까 이게 법선과 이런 각이 0도니까 이쪽도 0도예요. V1분의 사인 0도는 V2분의 사인 0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점점 이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다가 요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굴절되는 빛은 없죠. 그거 반사만 됩니다. 그래서 반사된 빛이 갑자기 세졌죠. 전부 반사니까 손실 없이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실험실에서 실제로 한번 관찰할 거예요. 이거는 실험을 할 거라 가지고 다른 걸로 하겠지만 전반사가 이용되는 게 이제 광섬유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내시경 이때 이제 광섬유를 집어넣어서 그 끝에는 불빛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 요 쌍안경 같은 데 들어가는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이죠. 프리즘 같은 경우 인계각이 45도보다 작아요. 45도보다 작아서 이렇게 입사하면 입사각이 45도죠. 그러니까 인계각보다 크니까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에 의한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완벽히 투명하기만 하면 손실 없이 빛을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로를 이렇게 막 바꿔야 되니까 쌍안경 같은 경우에 이제 요 프리즘을 이용해서 이 경로를 바꿉니다. 네, 맞아요. 맞아, 계속 맞아, 아파. 자, 강섬유 봅시다. 예, 강통신은 강섬유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 강섬유는 코어를 감싸는 클레딩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어 내부에서 전반사에 의해서 손실 없이 빛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참고로 강통신에 이용되는 빛은 적외선 영역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일단 보면 지금 여기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가고 있는데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덧대어 그립니다. 딱 인계각인 상황을 덧대어 그려요. 그러면 요래 되는 상황이 있겠죠.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이 인계각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자 인계각 90도 어디가 더 커요? 인계각 90도. 90도가 무조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코어 클레딩 중에 어디가 더 커? 클레딩이 더 큽니다.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속력은 코어 쪽이 더 작습니다. 클레딩 쪽이 더 크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계각 90도. 인계각 90도 이렇게 비교하십시오. 인계각 90도. 그럼 굴절률은 거꾸로죠. 코어 쪽이 굴절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광섬유에서 코어는 굴절률이 크고 투명한 물질로 만듭니다. 얼마나 투명하냐면요. 여러분 물은요 아무리 맑아도 한 수심 10m 정도 되면 바닥이 안 보여요. 맞아요. 사실 뭐 팩트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대략 아무리 맑은 물도 보면 어느 정도 깊이 되면 바닥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광섬유는 100m 정도까지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맑은 순수한 물보다도 더 투명한 그런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반사에 의한 손실도 없어야 되지만 요 가다 보면은 사실 이게 불투명하면 그거에 의한 손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명하게 만들면서 해결을 하고 요거는 이제 굴절률이 큰 물질을 쓰는 이유는 반사하는 과정에서 또 손실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어는 굴절률이 크고 투명한 물질이고요. 속력으로 치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딱 이 그림 그리면 인계가 90도, 90도가 더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지 전반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계각이 작을수록 요 전반사 되는 범위가 넓으니까 강섬유를 막 베베 꼬고 그래도 다 전반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광통신은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모든 정보는 최종적으로는 보통 이제 전기 신호로 저장이 되거나 뭐 구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발신자에서 정보를 전기 신호로 이렇게 보내게 될 텐데 최초로 그걸 이제 빛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발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빛은 보통 적외선을 이용하고요. 이 광섬유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 수신부에서는 역시 또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수신기에 의해서 전기 신호 형태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는 이게 이제 광통신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터넷이 됐거든요. 그때 이용한 게 전화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하고 있으면 집에 전화가 안 돼요. 동시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인터넷을 막 하다 보면 전화가 나중에 인터넷 딱 끊잖아요. 그럼 전화가 막 와가지고 막 성질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리 통화하기가 힘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광통신의 장점과 단점은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교하는 대상이 전기 도선을 이용한 통신과 비교했을 때 그 장점과 단점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2010년도에 울산에 처음 왔어요.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교사가 되어서 왔는데 그때 원룸에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인터넷이 되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랬던 게 우리 집 안까지 광 케이블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광 케이블이 들어와서 요 수신기 있죠, 수신기.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 모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랑 정보 처리하는 거랑 해가지고 모뎀이 2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은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는 광섬유로 들어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단지 내에서는 아마 전기 도선을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해저에는 엄청나게 많은 광 케이블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통신의 장점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가 전송이 가능하고 더 멀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손실 없이. 전류는 손실이 크거든요. 열 에너지로 많이 손실이 되는데 요 광섬유를 통해서 빛으로 정보를 전달하면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광통신의 장점은. 단점은 비싸다. 설치 비용이 일단 초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해저에 광 케이블 깔라고 생각해봐. 엄청 많이 들겠지. 그리고 연결 부위에 먼지나 틈이 생기면 광통신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 유지 보수가 좀 어려워요. 한번 끊어지면은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전기 도선은 그냥 피복 벗겨가지고 이게 꼬아가지고 전기 테이프 감으면 되거든요. 근데 광섬유는 아주 정밀하게 자른 다음에 이게 서로 갖다 붙인 다음에 열을 순간적으로 가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녹았다가 다시 굳게 만들어가지고 연결하거든요. 근데 그 장비가 되게 비싸요. 그걸 연결하는 게. 또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고 관련된 실험 영상 좀 보여주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14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빛의 굴절에 대한 실험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볼 거와 비슷한 실험입니다. 실험 도구는 똑같아요. 그림과 같이 광학용 물통의 절반을 물로 채운 후 혹은 반원형 물통 자체를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원의 절반을 채우는 게 핵심이고요. 물통의 둥근 부분에서 중심 쪽을 향해 빛을 비추어서 이 물이 공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반원형을 쓰냐 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두 매질 사이의 굴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면 안 돼요. 여기도 매질이 다르잖아. 요 사이도. 근데 이게 둥글게 만들면 입사각이 0도가 돼요. 요게 법선이잖아요. 법선과 이루는 각이 0도가 되어서 굴절각도 0도가 됩니다. V1분의 사인 0은 V2분의 사인 0이죠. 0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막 중심을 향해 쏘면 요 둘 사이에는 굴절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굴절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딱 봐도 어디가 가면 속력이 더 빠르노? 위에요. 위에가 속력이 더 빠르죠. 공기 쪽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굴절각이 60도가 되는 입사각을 측정하는데 요 물질을 물로 했다가 A로 했다가 B로 했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로만 할 겁니다. 우리는 물로만 해서 그냥 입사각 달리하면서 굴절각 얼마인지 측정할 건데요. 뭐 전반사 되는 인계각 측정해 볼 거고 보통 이제 다른 물질로 주로 쓰는 거는 콩기름, 식용유 있죠. 이런 거 쓸 때 있고
아니면 좀 더 자세하게 실험을 할 때는 소금물을 농도를 달리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실험 결과는 이래요. 자, 셋다 보니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죠? 전부 다. 근데 그 큰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B가 제일 크죠? 그 차이가. 그러면요, 이걸로부터 속력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요 세 녀석의 요 세 물질 속에서 빛의 속력이죠. 자, 일단 공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부 다 느리죠. 공기에서보다. 각도 복선과 이루는 각이 더 작잖아요. 더 느린데 요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B가 제일 느리겠죠. 그죠? B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B에서 제일 느리고, 그나마 이 셋 중에서는 물에서가 제일 빠르고요. 물론 이제 공기에서가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르겠죠. 굴절률은 거꾸로가 될 거고. 방금 이 한 말에서 아마 보기가 다 있을 거예요. 뭐 끝난 거죠. 이러면. 자,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죠. 상대적으로 그 각도의 차이가 덜하죠. 그다음에 굴절률은 A가 B보다, 속력이 A가 B보다 크니까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죠. 굴절률은 거꾸로입니다. 속력하고. 그다음에 공기와 액체 사이의 인계각은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요게 이제 문제인데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다시 복습입니다. 자, 인계각이 작다라는 것은 전반사가 어떻게 된다?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일어난다.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거는 속력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A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B를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되는데 뭐 B를 해볼까요? B가 제일 차이가 크니까요. 자, B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요 B에 대해서 해석해 보면 공기하고 B 사이가 각도 차이가 제일 크죠. 그러면 전반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전반사가 잘 되는 조건이죠. A보다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입니다. 그럼 인계각이 어떤 조건이에요? 작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쓰는 이유가 요거 진짜 애들 많이 틀리거든요. 순간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다 보면 한 번 실수하면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는 버릇을 좀 들이십시오. A에 대해서 적어도 되고 B에 대해서 적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B에 대해서 적은 게 B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B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그럼 B는 공기하고 각도 차이가 제일 심하니까 속력 차이가 제일 심하고요. 그러면 이 사이의 인계각이 가장 작고 전반사가 잘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인계각이 작은 거니까 A는 B보다 인계각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B가 제일 작으니까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예요. 그래서 디귿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이 정도가 3단원에서는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2020년 11월 수능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나는 각각 물질 X, Y, Z 중에서 두 물질을 이용하여 만든 광섬유의 코어에 단색광 A를 입사각 세타0로 입사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세타1은 X와 Y 사이의 임계각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에 표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임계각인 상황이고요. 그다음 굴절률은 Z가 X보다 큽니다. 자, 그러면요, 자 보십시오. 요 굴절률이 Z가 X보다 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거는 자, 잘 보면 자, Y하고 X 사이에 속력을 비교해 볼게요. VY, VX 누가 더 빠릅니까? VY요. 예, 인계각보다 90도가 더 크죠. VY가 더 큽니다. 그러면 굴절률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커요. 근데 굴절률이 더 큰 녀석으로 바꿨어요. Z의 굴절률이 더 큽니다. 그러면 굴절률의 차이가 여기다 적어볼까요? 이 Z의 굴절률하고 Y의 굴절률의 차이가 처음보다 더 커졌죠. Y는 그대로인데 Z가 굴절률이 더 큰 녀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말은
요 나의 경우가 전반사가 어떻다? 더 더 잘 일어나는, 전반사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인계각으로 치면 인계각이 더 작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정도 해석을 한 다음에 보기 한번 볼게요. 일나라 임마. 그만하자고. 등잔 밑이 잠무죠. 코 그만 골고. 자, 기억 보면 가에서 A를 세타 제로보다 큰 입사각으로 X에 입사시키면 A는 X와 Y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지 않는다는데 따져볼게요. 얘를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예,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 이때 V1, V2는 상수고 세타1이 커지면 사인 세타1이 커지고 그럼 사인 세타2가 커지니까 세타2 커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커집니다. 그러면 자, 요 직각삼각형 한번 보세요. 요 직각삼각형 한번 보면 얘는 90도잖아요. 얘는 90도니까 요 각도가 커지면 요 각도는 작아져야 되죠.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커진다는 건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요 각도가 요 각도보다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인계각이었어요. 인계각일 때 굴절각이 90도인데 요 각도가 인계각보다 작아지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아지니까 말이 되죠. 그러면 굴절이 되는 거예요. 굴절이 된다는 거는 전반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이 맞아요. 그다음 니은 보면 나에서 Z와 Y 사이의 인계각은 세타1보다 크다. 요건 이제 다 해결된 거죠. 예, 지금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 되었잖아요. 그 말은 전반사가 되는 범위가 넓고 인계각은 작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나에서 A는 Z와 Y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뭐 대충 느낌적으로 보면요. 똑같이 세타 제로로 입사하는데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니까 이때가 전반사가 되냐 마냐의 경계였거든요. 그럼 전반사가 당연히 될 겁니다.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느낌대로 풀어도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 자,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이 느린 매질이에요. 그래서 굴절률이 근데 더 커지면 속력이 더 느려지겠죠. 더 느려지기 때문에 얘가 더 완만하게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이 꺾이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꺾여서 여기에는 좀 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입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요 입사각은요 세타1보다도 커지게 되는 거죠. 얘가 작아졌잖아요. 얘가 작아졌으니까 이쪽에서 입사각은 세타1보다 커지게 되는데 인계각은 더 작아진 상황이죠. 인계각은 세타1보다 작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 각도는 인계각보다 큰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인계각보다 크면 굴절각이 90도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전반사하는 겁니다. 굴절은 안 되고. 따라서 디귿이 맞아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끝내요. 전반사하고 관련된 실험 좀 보여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건 동아출판사 물리학원에 있는 실험인데요. 여러가지 전반사 현상 관찰하기 중에서 프리즘에서 전반사하기 실험인데요. 하리보 젤리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상호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프리즘 삼각형 직각 프리즘에서 A하고 B를 놔두고 여기서 이제 관찰을 해요. 그럼 A, B 중에서 뭐가 보일까요? 예, B가 보입니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에게 와야지 우리가 그 물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사된 빛은 이렇게 와서 뭐 이런 식으로 꺾이겠죠. 반사되고 여기서 가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전반사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일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여기서 관찰할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초록색 중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빨간색. 예, 빨간색이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보입니까? 예, 빨간색이 보이죠? 이 근데 좀 흐릿하죠? 네. 저 프리즘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많이 불투명해요. 그래서 반사에 의한 손실은 없는데 이 투명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빛이 퍼져나가는 이런 손실이 있습니다.
프리즘을 이렇게 두 개 연결하면요. AB 중에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기서 관측합니다. B요. B가 보이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얘는 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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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빨간색 보입니까? 네. 두 개 쓰다 보니까 빛이 더 손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반사에 의한 손실은 없지만 이제 좀 그렇죠. 여기 보면 얘는 안 보이는 거 보일 겁니다. 얘는 보이고 이렇게 되겠고요. 그것도 여유가 되면 실험을 하려 했는데 좀 시간적 진도 여유가 없어가지고 3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B가 보이겠죠. 네.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여기 초록색 빨간색이 있으니까 얘가 보이겠죠. 여기서 보면. 네.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3개 정도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아이고 시끄러워라. 흐릿하게 보이죠 여기. 네.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카메라로 찍으면 조금 더 잘 보여요. 맨눈으로 보이면 이거보다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이. 그다음에 이 실험이 있어요. 이제 덮개 유리에 전반사 해가지고 이 실험을 그냥 바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덮개 유리를 이렇게 계속 쌓으면요, 층층이 얼굴이 흐릿해지다가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 현미경 관찰할 때 그 커버 글라스 있죠, 덮개 유리. 그겁니다. 한 100장 정도 쌓으면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이. 아, 이 영화 봤나? 얘 나오는 거. 네. 제목이 뭐? 쿵푸 팬더? 아, 정말 감명 깊게 본 영화인데요. 누구 보여주러 갔다가 내가 더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근데 이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이걸 90도 돌려가지고 보면 얼굴이 잘 보입니다. 얼굴이 보이죠? 요거의 전반사 현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처음에 이렇게 켜켜이 쌓은 거는 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투가 일부 반사, 일부 투가 일부 반사, 일부 투가 일부 반사. 그래서 이 경계면을 지날 때마다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쌓으면 안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옆으로 하면 그 각각의 커버 글라스를 통해서 전반사되어서 빛들이 와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기울여도 막 보였었죠. 기울여도 인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그 입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요 사이는 다 공기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약간 의문이었죠. 네, 사이는 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신기하잖아요. 생각보다 신기한데 나만 신기한가? 이게 시간 관계상 이거는 실험까지 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험은 그 2개 할 거예요. 굴절 실험, 빛의 굴절하고 영의 이중슬릭 간섭 실험. 이 2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 전자기파에 대해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의 종류와 그 사용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